실버조이 라디오 가족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창밖을 가만히 내다보면 시간은 한결같은 걸음으로 흘러 우리에게 또 다른 오늘을 선물해 줍니다. 돌아보면 거친 비바람과 뜨거운 텐 견뎌내야 했던 날들도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묵묵히 이겨냈기에 이제는 누구보다 깊고 은은한 자신만의 향기를 내는 시간이 찾아온 것이겠지요. 치열했던 삶의 여정을 지나 이제는 조용히 나만의 빛깔로 무르익어가는 시간. 바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분주하게 돌아가도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당신만을 위한 아늑하고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잠시 무거운 어깨에 짐을 내려놓으시고 따뜻한 차 한 잔 곁에 두신 채 깊은 숨 한 번 들이쉬며 편안하게 귀를 기울여 보세요. 내 삶을 한층 더 단단하고 품격 있게 가꿔줄 인생 후반전의 지혜, 그 두 번째 발걸음을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요한 시간 속에서 함께 깊이 나누어 볼 이야기의 주제는 나이 들수록 아무리 피를 나눈 자식에게라도 절대 전부 말하면 안 되는 세 가지와 인생의 후반전, 나와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현명한 거리두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참아내고 또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뼈와 살을 깎아 자식이라는 나무를 키워내는 고단한 수행의 과정과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이란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서로에게 어떤 비밀도 없어야 하며 모든 것을 공유하는 투명한 사이여야 한다고 굳게 믿으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내 몸을 갈아 넣고 내 푸른 청춘을 다 바쳐 키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에게는 내 모든 것을 다 내주어도 결코 아깝지 않으며 내 깊은 속마음, 내 아픔, 내 쌈짓돈까지 전부 털어놓고 나누는 것이 당연한 부모의 도리이자 숭고한 사랑이라고 생각하곤 했지요. 내 자식인데 뭐 어때? 세상 천지에 자식한테 못할 말이 어디 있고 못 줄 것이 어디 있겠어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세월의 굽이굽이 험난한 강을 건너오며 인생의 깊은 연륜이 나이테처럼 쌓이고 나면 우리는 문득 가슴 시리게 깨닫게 되는 서글프고도 중요한 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아무리 내 배가 아파 낳은 자식이고 내 목숨보다 귀한 피를 나눈 자식이라 할지라도 결국 성인이 되어 자신의 가정을 꾸린 자식은 나와는 엄연히 다른 삶의 궤도를 도는 타인이며 각자의 무거운 짐을 견디며 살아가는 철저히 독립된 인격체라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젊은 날 자식이 아직 내 품 안에 있던 어린 새였을 때에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공유하고 내보이는 것이 그 아이를 지키는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반환점을 돌아 해질녘을 향해 걸어가는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는 오히려 자식과 나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끝내 무덤까지 가져갈 나만의 비밀을 마음 깊은 곳에 품고 있는 것이 늙어가는 나 자신의 존엄을 지키고 나아가 자식과의 관계를 평생토록 화목하게 유지하는 진짜 어른의 지혜가 됩니다.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내 속을 너무 훤히 보여주고 내 패를 다 까보이게 되면 때로는 그것이 자식의 어깨를 짓누르는 불필요한 짐이 되거나 혹은 며느리나 사위와의 예기치 못한 오해의 씨앗이 되어 결국 내 가슴을 후벼 파는 날카로운 부메랑으로 돌아오기도 하니까요. 그렇다면 과연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든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자식에게조차 끝끝내 비밀로 붙이고 절대 입 밖으로 꺼내어 다 말하면 안 되는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그것을 감추는 것이 부모의 이기심이 아니라 결국 자식을 더 깊이 위하는 숭고한 길이 되는지 지금부터 한 걸음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노후의 존엄성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그 누가 흔들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가장 단단히 걸어 잠가야 할 철옹성 같은 비밀의 문입니다. 세상살이가 갈수록 각박해지고 자식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팍팍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볼 때면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갈갈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낍니다. 내 주머니를 탈탈 털어서라도 당장 전세금을 보태주고 싶고, 애야, 내가 은행에 이만큼 모아둔 예금이 있으니 너무 기죽지 마라. 혹은 나중에 내가 죽고 나면 이 집은 다 너희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줄 테니 걱정 말고 살아라 라며 쉰게 자식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려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밖에서 치이고 돌아온 내 새끼가 돈 때문에 어깨가 처진 모습이 너무나 보기 싫은 그 애달픈 부모의 본능 때문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들리시겠지만 이것은 자식을 돕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의 내면에 있는 야성적인 자립심을 뿌리째 꺾어버리고 세상에서 가장 숭고해야 할 부모 자식 간의 천륜을 얄팍한 돈의 논리로 물들게 만드는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화근이 됩니다. 인간의 심리라는 것은 참으로 묘하고도 무섭습니다. 아무리 착하고 성실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가진 재산의 규모와 유산 계획을 정확히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자식의 마음속에는 은연중에 아주 무의식적으로 기댈 구석이라는 나태함이 자리 잡게 됩니다. 세상을 내 두 다리로 버티고 서서 헤쳐나가야겠다는 절박함과 헝그리 정신이 서서히 희미해지고 은연중에 부모가 쥐고 있는 그 지갑이 언제 열릴까를 먼저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더 큰 비극은 자식에게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벌어집니다. 자식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 위기에 처하거나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해졌을 때 부모가 통장에 돈이 있다는 것을 뻔히 아는 자식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부모에게 손을 벌리게 됩니다. 그때 부모가 이것은 내 마지막 노후 자금이고 내가 아플 때 써야 할 병원비라 절대 줄 수 없다라며 단호하게 거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은 부모의 입장을 이해하기는커녕 돈이 저렇게 있으면서도 당장 죽어가는 내 새끼를 안 도와준다라며 평생 지워지지 않을 깊은 배신감과 원망을 품게 됩니다. 도와주면 부모의 남은 노후가 길거리로 나앉게 되는 파탄을 맞이하고 안 도와주면 그날로 부모 자식의 인연이 끊어지는 원수가 되는 비극. 이것이 바로 재산을 미리 밝힌 부모들이 겪는 참혹한 현실입니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의 비극 리어왕을 보십시오. 살아생전에 자식들에게 모든 재산과 권력을 넘겨준 왕이 결국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폭풍우 속을 헤매며 미쳐가는 그 끔찍한 결말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에게도 서늘한 경고를 던집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나는 가진 돈이 쥐뿔도 없다. 너희가 나중에 내 병원비며 생활비를 다 책임져야 한다. 라고 너무 털털하게 있는 그대로의 빈 지갑을 솔직하게 다 보여주는 것은 어떨까요? 이 역시 참으로 지혜롭지 못한 처사입니다. 부모의 이런 말은 자식에게 이제 막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날아오르려는 찰나에 발목에 무거운 쇳덩이를 매달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이른 시기부터 부모 부양이라는 무거운 심리적 족쇄와 절망감을 안겨주어 결국 그 무거운 부담감 때문에 자식들이 점차 부모의 연락을 피하게 만들고 명절에도 고향집을 찾는 발걸음을 무겁게 멈추게 하는 슬픈 원인이 됩니다. 결국 인생 후반전, 내 수중에 쥐어진 돈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타인이나 자식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하지 않고
끝까지 내 두 발로 당당하게 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고고하게 유지하게 만들어줄 마지막 방패이자 최후의 보루입니다. 자식에게는 그저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노후와 내 병원비, 내 장례비까지는 내가 다 계산해서 알아서 준비해 두었으니 너희는 부모 걱정일랑 추호도 하지 말고 그저 너희들끼리 알콩달콩 예쁘게 잘 살면 그것이 최고의 효도다. 이렇게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주면서도 구체적인 액수만큼은 짙은 안개 속에 감추어 모호하게 두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부모의 진짜 주머니 사정은 무덤 속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나 자신만이 아는 굳건한 비밀로 붙이셔야 합니다. 그것이 돈 앞에서도 자식과의 맑고 깨끗한 사랑을 지켜내는 훌륭한 비결입니다. 나의 살점 같은 내 자식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까운 만큼 내 자식과 한 이불을 덮고 평생을 살아가는 그 배우자에 대해서도 살다 보면 섭섭하고 야속한 감정이 들 때가 어찌 없겠습니까? 아무리 요즘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부모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명절에 찾아와서 보여준 무심한 태도 하나, 생일날이나 집안 대소사 때 성의 없이 툭 던진 차가운 말 한마디, 혹은 밥상머리에서 내 자식에게 함부로 대하는 듯한 그 찰나의 눈빛들이 내 가슴 속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혀 밤새 뒤척이며 잠 못 이루게 만드는 날들이 종종 찾아옵니다.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감히 저런 대접을 받게 내버려 둬야 하나 하는 생각에 궤벨진하고 억울한 마음이 밀려오지요. 그럴 때 부모들은 참다 못해 분통을 터뜨리며 며느리나 사위 몰래 내 자식만 따로 조용히 방으로 부르거나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넌지시 혹은 감정을 담아 내 속상함을 쏟아냅니다. 너희 처는 어째 시집을 와서도 싹싹한 맛이 하나도 없고 말을 그렇게 얼음장처럼 하니, 내 남편은 처가 어른 무서운 줄을 모르고 어째 행동거지가 저리 가볍고 서툴더냐 하고 말이지요.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이니까 최소한 내 핏줄인 너만큼은 내 편을 굳건히 들어주고 내 억울하고 서운한 마음을 알아주며 어머니, 제가 잘 말해서 고치게 할게요 라고 위로해 줄 거라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작은 하소연 하나가 사실은 부모 자식 관계와 내 자식의 부부 관계를 송두리째 박살내버리는 무서운 폭탄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내 자식에게 무심코 뱉은 사위나 며느리의 흉, 그 서운함의 말들은 고스란히 자식 부부의 안방으로 흘러들어가 거대한 부부싸움의 불씨가 됩니다. 내 자식은 부모 앞에서는 불효자가 되기 싫은 마음에 알았어요. 제가 단단히 주의를 줄게요 하며 부모 편을 드는 척하지만 막상 자기 집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자기 배우자를 향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듭니다. 도대체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처신을 했길래 어머니가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하게 만들어. 너는 우리 집안이 우스워? 하며 삿대질을 하고 격렬하게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을 전해 들은 사위나 며느리의 입장은 어떨까요? 앞에서는 자신에게 웃어주던 시부모나 장인장모가 뒤로는 내 배우자에게 나를 험담하고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에 뼈에 사무치는 깊은 배신감과 모멸감을 느낍니다. 그 순간부터 며느리와 사위의 마음속에는 부모를 향한 두터운 벽이 세워지고 발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게 됩니다. 중간에 낀 내 자식은 이쪽 저쪽 눈치를 보며 피가 마르다 못해 결국에는 엄마는 왜 쓸데없는 말을 해서 우리 부부를 싸우게 만들어 라며 모든 원망의 화살을 늙은 부모에게 돌려버립니다. 위로를 받으려다 자식 부부의 원수가 되어버리는 셈이지요. 노년에 접어든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할 인간관계의 가장 고상한 지혜는 바로 눈으로 뻔히 보고도 못 본 척, 귀로 생생히 듣고도 모르는 척, 눈 감아주는 관조의 미학에 있습니다. 자식이 결혼식장에서 내 손을 떠나 배우자의 손을 잡은 그 순간부터
그 자식 부부의 삶은 우리가 감히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될 그들만의 독립된 행성이자 고유한 우주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소한 마찰음과 불협화음에 부모가 일일이 감정을 섞고 재판관처럼 개입하기 시작하면 그 가정의 얇은 평화는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아무리 며느리가 야릇이고 사위가 서운하게 굴어도 그것은 절대로 내 자식의 입을 통해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내 마음속 깊은 바다, 그 아무도 모르는 해구 속에 무거운 돌덩이처럼 묶어 가라앉히고 영원히 묻어두어야 합니다. 자식 앞에서는 그저 속없는 사람처럼 허허 웃으며 다들 바쁘게 사느라 고생이 많다. 나는 다 이해하니 너희들끼리 의족해 지내면 그만이다. 라며 대범하게 넘겨주십시오. 이 웅숭 깊은 침묵,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도 끝내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그 묵직한 인내심이야말로 자식의 가정을 지켜내는 든든한 방패이자 진짜 성숙한 어른만이 가질 수 있는 눈부신 품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겉옷을 잘 차려입고 멀리서 보면 아무 걱정 없는 멀쩡한 어른처럼 보이지만 한 걸음 다가가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저마다 남에게는 죽어도 들키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기억이나 평생을 가슴에 응어리로 품고 살아가는 남모를 상처 하나쯤은 서려 있기 마련입니다. 혈기왕성했던 젊은 날 사업에 실패하여 가족을 고생시켰던 일, 부부 사이에 있었던 지독한 불화와 폭언들, 혹은 스스로도 용서하기 힘든 도덕적인 실수와 뼈저린 후회들까지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 내 머리에 하얗게 서리가 내리고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게 약해질 때면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내 안에 이 묵은 짐을 내려놓고 한없이 위로를 받고 싶어지는 나약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그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상이 바로 내 인생의 분신이자 세상에서 나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내 자식입니다. 그래서 술 한 잔을 핑계 삼아 혹은 조용한 밤의 분위기에 취해 자식을 앞에 앉혀두고 고해성사를 하듯 다 털어놓습니다. 애야, 아버지가 사실은 너희들 어릴 때 밖으로 돌며 이런 큰 잘못을 했단다. 엄마가 너희 키울 때 너무 속이 상해서 해서는 안 될 나쁜 생각까지 품었었어. 참 부끄럽고 미안하게 살았다. 라며 내 밑바닥의 치부를 남김없이 보여줍니다. 자식을 내 영혼의 단짝이자 유일한 이해자라고 착각하고 그래도 부모니까 다 안아주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부모가 범하는 가장 슬프고도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식은 부모의 그 깊고 무거운 감정의 찌꺼기를 온전히 받아낼 수 있는 완벽한 감정의 쓰레기통이나 치료사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아니, 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자식들의 마음속 깊은 무의식에는 부모라는 존재에 대한 본능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내 부모가 나이가 들어 아무리 주름이 패고 몸이 약해졌어도 적어도 정신적으로는 언제나 내 삶에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세상 풍파를 막아주는 거대한 고목나무로 굳건히 서 있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자식들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심리적 안정감의 가장 큰 원천이자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스스로 자신의 과거 허물이나 수치스러운 치부를 자식의 눈앞에 너무나 적나라하게 들추어내어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은 부모의 그 슬픈 고백을 듣고 위로를 건네기보다는 은연중에 평생을 가슴에 품어왔던 거인 같던 부모를 향한 무한한 존경심과 환상을 조금씩 잃어버리게 됩니다. 심지어 부모의 과거를 알게 된 후, 아, 우리 부모님이 내가 생각했던 그런 훌륭한 분이 아니었구나
하는 깊은 혼란과 충격에 빠지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착한 자식들은 부모의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회한을 자신의 짐으로 떠안고 부모의 지나간 삶을 끝없이 안타까워하고 동정하느라 정작 자신의 맑은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불필요한 마음의 짐, 정서적 채무감을 지고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가 자신의 가벼움을 위해 자식의 영혼에 무거운 돌덩이를 매달아 버리는 셈입니다. 지나간 날의 그 아픈 허물과 상처들은 오직 당신 자신과 밤하늘의 별, 그리고 당신이 믿는 신만이 아는 영원한 비밀로 남겨두셔도 충분합니다. 굳이 내 위로를 받자고 자식의 부드러운 손을 빌려 그 단단하게 굳은 살이 배긴 상처를 다시 째고 헤집어 피를 보여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모진 비바람과 거친 세월의 파도를 온몸으로 묵묵히 다 이겨내고 오늘 이 자리에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남아 숨쉬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자식들에게는 평생의 귀감이 되고도 남을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과거의 무거운 짐은 그저 내 등 뒤에 홀로 지고 무덤까지 조용히 안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낸 어른만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묵직하고 거룩한 힘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무거운 비밀을 입을 다물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자물쇠를 채워 소중히 품는 것은 결코 자식을 믿지 못해서 방어벽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생명보다 자식을 더 깊이 사랑하기에 내가 늙어서도 부모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품격이자 내 자식의 여리고 소중한 가정을 외부의 비바람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 내가 스스로 쳐주는 가장 단단하고 이타적인 울타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내 자식이라는 아름다운 화분에 매일같이 물을 주고 때마다 걸음을 주며 혹여나 매서운 바람에 시들까 뜨거운 볕에 탈까 노심초사하며 분주하게 가꾸며 살아왔습니다. 내 청춘, 내 인생, 내 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오직 내 자식이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그 찬란한 순간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이유이자 전부였지요. 하지만 계절이 바뀌어 인생의 후반전이라는 가을에 접어든 지금은 이제 그 애지중지 키웠던 화분을 좁은 내 품 안에서 꺼내어 베란다 밖 햇살이 가장 잘 들고 바람이 시원하게 통하는 넓은 세상으로 가만히 내어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아니 두세 걸음 크게 물러나서 내 자식이 세상의 비바람을 맞으며 스스로 잎을 넓혀가는 그 아름다운 과정을 그저 묵묵히 바라볼 줄 아는 아름다운 거리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동양의 오랜 인간학의 정수를 담은 명저 책은담에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 우리 가슴을 치는 이런 명구절이 나옵니다. 한 줌의 모래를 손에 쥐었을 때 그것을 잃지 않으려고 주먹을 너무 꽉 쥐어버리면 모래는 결국 손가락 틈새로 모조리 다 빠져나가고 만다. 반대로 손바닥을 하늘을 향해 부드럽고 적당히 펴고 있어야만 그 모래를 내 손 안에 가장 온전하고 편안하게 오래도록 담아둘 수 있다. 이 천년의 가르침은 부모와 성인이 된 자식 사이의 관계에도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자식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알아야 하며 내 모든 밑바닥의 감정까지 다 보여주며 자식의 삶에 현미경을 들이대듯 깊숙이 개입하여 통제해야만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라고 맹신하는 것은 사실 사랑의 탈을 쓴 부모의 이기적인 집착이자 끝없는 욕심일 뿐입니다. 현명하게 거리를 두고 서로를 존중하는 이 품격 있는 삶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거울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태도 두 가지를 덧붙여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째는 자식이 부르는 다급한 소리나 부름에
예전처럼 너무 빠르고 민첩하게 달려가지 않는 연습을 의식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내 자식에게 아주 작은 문제나 고민거리가 생겼다는 소리만 들려도 먹던 밥숟가락을 집어 던지고 하던 일을 다 팽개친 채 만사 제쳐두고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부모들의 뼛속 깊은 본능이었습니다. 자식이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 내가 대신 가서 싸워주고 싶어 밤새 분통을 터뜨리며 잠을 못 이루고, 자식 부부가 조금만 다툰다고 하면 내 심장이 먼저 쿵쾅거리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지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조금 귀가 어두워진 척, 걸음이 느려진 척 둔탁해지셔도 참으로 괜찮습니다. 자식이 스스로 인생의 문제 앞에서 밤새워 고민하고 세상의 거친 풍파를 온몸으로 맞고 깨지며 그 아픔 속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온전히 주어야 합니다. 한 박자, 아니 두 박자쯤 늦게 응답하고, 그래, 많이 힘들고 막막하겠구나. 하지만 내 새끼는 강하니까 너희들이 머리를 맞대면 분명히 지혜롭게 잘 해결하고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이 애미는 굳게 믿는다 하고 한 걸음 뒤로 조용히 물러서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다 자란 성인 자식의 인생을 그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반석 위에 올려놓는 진짜 숭고하고 성숙한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나이가 40이 넘고 50이 넘어도 계속 해결사로 방패막이로 나서게 되면 자식은 몸만 커졌을 뿐 평생 부모 뒤에 숨어 사는 나약한 아이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동안 평생을 자식에게만 쏟아부었던 그 아깝고 소중한 에너지를 완전히 거두어들여 오직 나 자신만의 즐거움과 성장의 기쁨으로 내 하루 24시간을 꽉꽉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으로 많은 부모님들이 은퇴 후나 노년에 접어들어 극심한 우울증과 서글픔, 깊은 고독감을 느끼며 눈물 짓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삶의 한가운데를 차지해야 할 나침반이 텅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식이 전화해주기만을 전화기만 쳐다보며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자식의 일상과 일거수일투족에 내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노심초사하고 있으면 자식은 부모의 그런 시선을 다 느낍니다. 자식에게 그 부모의 시선은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마치 등 뒤에 매달린 거대한 바위덩어리처럼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 숨막히는 정서적인 빚이 되어버립니다. 자식들의 입에서 무심코 어머니, 제발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게 놔두시고 신경 좀 끄세요 라는 가슴 아픈 날선말이 튀어나오는 본질적인 이유가 바로 이 숨막힘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의 전화가 없어도 아무렇지 않게 혼자서 씩씩하게 산책을 나가고, 오래된 친구들과 어울려 차를 마시며 웃고 떠들고, 지역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 나가 난생 처음 그림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며, 외출할 때는 구두를 닦아 신고 정갈하게 차려입은 채 아이처럼 활짝 웃으며 활기차게 지내는 모습을 볼 때, 그때 자식들은 비로소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세상에서 가장 큰 안도감과 진정한 효도의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아, 우리 부모님이 참 멋지고 우아하게 늙어가시는구나. 나도 우리 엄마 아버지처럼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 하는 짙은 존경심과 경외감이 자식의 마음속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이지요. 흔히들 효도는 자식이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돈을 드리고 찾아가서 하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며 스스로 행복하고 건강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식이 부모 걱정 없이 자신의 일터와 가정에 온전히 집중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 부모의 홀로서기야말로 사실은 자식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배려 깊은 효도의 완성입니다. 서양의 위대한 철학자 칼릴 지브라는 그의 명저
예언자에서 부부와 가족 간의 사랑에 대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함께 서 있으라. 그러나 너무 가까이 서 있지는 말라. 사원의 거대한 기둥들은 지붕을 받치기 위해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서 있어야 하며 참나무와 삼나무는 서로의 짙은 그늘 속에서는 결코 자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아름답고도 엄숙한 진리를 꼭 가슴에 새기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가장 따뜻하게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서로의 체온으로 마음을 구워줄 수 있는 딱 그만큼의 거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족의 거리입니다. 내 자식의 모든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고 통제해야만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자식을 통해 보상받으려는 마음도 사랑이 아닙니다. 때로는 모르는 척 눈 감아주고 등 뒤에서 묵묵히 두 손 모아 기도로 응원해주며 하루하루 늙어가는 내 삶의 마지막 여정을 추레하지 않게 누구보다 당당하고 품격 있게 살아내는 멋진 어른의 뒷모습을 조용히 보여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든 부모인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비싸고 위대한 유산이자 인간관계가 도달할 수 있는 지혜의 최정점입니다. 실버조이 라디오의 소중한 가족 여러분,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화면을 사이에 두고 마음을 따뜻하게 포개며 나눈 자식에게도 끝내 말하지 않아야 할 3가지 비밀과 현명하고 지혜로운 거리두기의 철학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구에게도 말 못한 채 치열하게 그리고 외롭게 삶을 살아내고 계신 당신의 지친 마음 한구석에 작지만 결코 꺼지지 않는 위로의 불빛과 아늑한 쉼표 하나가 되었기를 저는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평생을 가족이라는 이름의 울타리를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 나를 잊고 아낌없이 내어주고 내 청춘의 찬란한 시간과 끓어오르던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 오신 참으로 위대하고 존경스러운 당신. 이제는 그 무겁고도 숨막히던 책임감과 부양의 짐을 이 계절의 바람결에 조금은 훌훌 털어내려 놓으셔도 참으로 괜찮습니다. 그 누구도 세상 어떤 신도 스스로를 돌보려는 당신을 향해 감히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의 페이지들은 오직 당신 자신의 잃어버린 이름과 당신의 품격, 그리고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숨죽여 울고 있던 어린 자아의 평화를 다독이고 돌보는데 더 많은 시간과 따뜻한 사랑을 아낌없이 펑펑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을 향했던 그 다정한 눈길을 이제는 거울 속에서 주름진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나 자신에게로 돌려주십시오. 당신이 먼저 이 세상에 온전하고 굳건하게 홀로 서서 행복의 미소를 지을 때, 당신이 먼저 내면의 고요한 평화를 찾아 당당하게 어깨를 펼 때, 비로소 당신의 소중한 가정도,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노심초사하며 사랑하고 아끼는 자식들의 팍팍한 삶에도 진짜 실버조이, 즉 은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밝고 건강한 삶의 기쁨이 도미노처럼, 아니 잔잔한 파도처럼 밀려가 가득 차오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축복은 나침반의 중심인 나 자신이 바로 설 때 비로소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눈 이 소박하지만 묵직한 지혜가 당신의 헛헛한 마음에 가만히 스며들어 작은 위안이 되었다면, 오늘도 어딘가에서 홀로 외로이 늙어감의 무게를 견디고 눈물 짓고 있을 주변의 소중한 인연들과 친구들에게도 이 따뜻한 위로와 지혜의 목소리를 카카오톡으로, 문자로 널리 널리 공유하고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화면 아래에서 정성껏 꾹 눌러주시는 구독 버튼 하나, 좋아요 버튼 하나, 그리고 영상 아래에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아 남겨주시는 가슴 절절한 댓글 한 줄은 이 작은 실버조이 라디오 채널이
매주 더 깊고 진한 위로와 잃어버린 삶의 나침반을 세상에 전하는 데 있어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살아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를 읽을 때마다 저 역시 눈시울을 붉히며 더 큰 위로를 받고 있음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만큼은 내일의 알 수 없는 자식 걱정, 얼마 남지 않은 통장 잔고의 얄팍한 돈 걱정, 그리고 두 번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지나간 과거의 그 모든 무익한 후회와 상처들까지 모두 다 미련 없이 던져 내려놓으시고 오직 한평생 참으로 고생 많았던 나 자신만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시간이 되시길 두 손 모아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시련을 이겨낸 강인한 사람이며 지금 그 자체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존중받아 마땅한 이 우주의 단 하나뿐인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나 당신의 품격 있고 당당한 삶의 여정을 가장 가까운 곁에서 진심으로 응원하고 함께 걷는 당신의 벗 실버조이 라디오였습니다. 긴 시간 부족한 이야기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마음을 나누어 주셔서 뼛속 깊이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부디 식사 거르지 마시고 늘 건강하시고 하루하루 내내 평안하고 따뜻하시기를 빕니다.